3년 전에 출가해서 따로 지내던 딸을 제가 2달 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딸과 손주를 차에 태워서 집으로 오는데 예전 결혼식 때 그 이뻤던 모습이 떠올라서 그때 눈물 삼키며 운전하느라 엄청 고생했었어요. 저는 올해 62살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60살이 되었고요. 저희 부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대학교 근처에 있는 자취촌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지냈습니다. 거기서 많은 학생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게 주변 대학생들을 보면 자꾸 우리 딸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뿌듯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했습니다. 저희 딸이 치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치과대학이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다른 일반 대학교들에 비해서 거진 2배 정도 들어가고요. 자식들을 한 번에 대학 보낸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얼마나 보람차고 행복했는지 그때 저는 딸에게 효도를 다 몰아서 받은 기분이었어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딸이 졸업해서 앞으로 최소한 큰 걱정 없이 살 것 같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더군요. 밤잠도 편히 못 자며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졸업 후 월급쟁이 의사로 들어가길래 이제 남들처럼 누릴 것 다 누리며 비싼 옷도 좀 사 입고 이쁘게 꾸미며 즐겁게 지내기를 바랬는데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결혼하고 싶다며 어떤 남자를 저희 앞에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 남자가 누구든 그냥 싫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자로 잰 것처럼 아주 비슷한 조건의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하필 비슷한 게 우리 딸 직업이 아니라 집안끼리 비슷한 남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식이 셋이고 장남이라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저희 아내가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평생 부모 속 안 썩이고 잘 자라주던 딸이 결혼하겠다며 저리 고집을 부리는데 그 성격을 누가 당해내겠나요? 몇 달을 힘겨루게 하다 결국 보냈습니다. 사위는 저희 딸보다 1살이 많았고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고 하더군요. 알게 된 지는 오래되었는데 연애는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 자기 대학교 다닐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줬었다고 그런 소리를 여러 번 하더군요. 만난 기간도 길고 연애도 2년 가까이 했다고 하길래 그 정도면은 저희 딸이 충분히 생각도 많이 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위로를 삼아야만 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으니까요. 저희 딸이 치과대학을 나왔지만 모든 치과대학이 서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 딸이 다닌 곳은 지방에 있는 대학이었고 거기 동문이라고 하니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사위는 그 당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했었고요. 그렇게 제 딸은 30살이 되자마자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출가하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활짝 웃고 행복해 보이길래 우리 딸이 좋으면 그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을 비우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딸의 선택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사위를 겪어보니 참 자상하기도 하고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길래 그때부터 저도 슬슬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딸이 몇 년 동안 지켜본 남잔데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계속 불만이었습니다. 걱정이 되었는지 결혼한 딸네 집을 자꾸 가려고 했고 중간에서 제가 많이 말렸습니다. 요즘은 결혼한 자식들한테 너무 그러면 욕먹는다고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슈퍼를 운영하기 때문에 TV를 볼 시간이 많거든요. 가게 문 열면서부터 닫을 때까지 늘 틀어놓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애들 시집 장가 보내면 내 자식 아니다 생각하고 지내라더군요. 한동안 잠잠하나 싶었는데 저희 딸이 임신하게 되면서 또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네요. 아이도 잘 순산하고 이제 다시 잠잠해지려나 싶었는데 그때부터 제 아내가 딸 이야기가 아니라 사위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회사 일이 그렇게도 많은지 주말에도 자꾸 불러서 나가는 것 같다고 하길래 그땐 제가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사느라 힘들어서 그런 건데 이제 애 아빠가 되었으니 오죽하겠냐고 그 애들 좀 내버려 두라고 다그쳤어요.
그리고 혹시 사위가 장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을까 싶어서 다음날 제가 사위에게 연락해서 밥 한 끼 사주겠다고 남자들끼리 둘이서 만나는 자리니 편하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 근처로 가겠다고 했지만 사위는 계속 안 오셔도 된다고 자기가 직접 근처로 오겠다고 하더군요. 어찌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하겠냐며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사위를 만나게 되었고 밥 한 끼 사줬습니다. 단둘이 만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좀 듣고 혹시라도 장모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했어요. 하는 일은 좀 괜찮냐고 물어보니 이번에 승진했다며 명함 한 장을 건네주더군요. 그래도 자기 아내에 비하면 월급이 적다고 하길래 부부가 같은 주머니 차고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참 바빠 보이더군요. 퇴근하고 나왔는데도 핸드폰이 자주 울렸고 제가 괜히 바쁜 사람을 불렀나 싶었어요. 제 앞이라 괜히 연락도 편히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피해줬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테이블로 돌아오는데 역시나 사위는 핸드폰을 붙들고 뭘 쓰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슬쩍 보게 되었는데 제가 시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닌데도 거기 쓰여 있는 하트는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네요. 더구나 연락하는 상대가 저희 딸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메신저 사진을 보면 저희 딸은 아무 사진도 안 올려놨거든요. 근데 제가 얼핏 본 바로는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그런 사진이 있었네요.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계속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며 물었지만 저는 그냥 사는 이야기 했다고 별말 없었다고 하고 말았네요.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도 자꾸 그 생각이 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 된 애들을 못 믿어서 사위를 의심하는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아내에게 극성 맞다고 호들갑 떨지 말라고 호통을 치던 저였는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 아내에게 지나가는 말로 요즘 사위가 주말에 계속 나가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주에도 또 나간다고 한다며 저에게 참았던 푸념을 쏟아놓더군요. 결국 주말 새벽에 친구 병문안 하러 간다고 하고는 애들 집 앞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7시쯤 도착을 했고 9시가 되어가자 익숙한 얼굴이 주차장으로 나왔고 그렇게 사위를 쫓기 시작했어요. 뭐가 되었든 가는 방향은 회사가 아니었네요. 회사는 인천 쪽에 있는데 수원 근처로 가더니 거기서 웬 여자 하나를 차에 태워 가더군요. 그 여자가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일하러 가는 길에 함께 갈 수도 있겠지만 바쁘다는 회사 일을 모텔에서 하진 않겠죠. 저러다 바람나는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말이 씨가 된다며 아내에게 버럭 성질을 부렸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았네요. 그래서 곧장 저희 딸네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저런 참담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짐승보다 못한 놈 곁에 제 소중한 딸아이를 지내게 할 수 없었네요. 그렇게 도착하자 저희 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마침 엄마랑 통화하고 있었는지 아빠가 여기에 왜 오셨냐며 친구 병문안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길래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당장 짐 싸서 아이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딸은 저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며 계속 물어보는데 저는 애들 침실까지 들어가서 옷장을 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옷들을 꺼내서 침대 위에 던져놨습니다. 일단 옷부터 챙기라고 다른 물건들은 나중에 내가 직접 챙겨서 오겠다고 서둘러 나가자고 소리쳤습니다. 저희 딸이 울먹거리며 무섭게 왜 이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딸에게 사위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제 입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딸을 데리고 오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자 저희 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알아서 짐을 싸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희 딸과 손주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저희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휴일이든 명절이든 심지어 저희 딸 결혼하는 날에도 닫지 않았던 가게였는데 아르바이트하는 직원에게 유급휴가 준다고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무턱대고 딸과 함께 집으로 왔지만 오는 내내 저희 아내 걱정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때 왜 부모 말을 듣지 않았냐고 화를 낼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또 틀렸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딸을 보자마자 마치 무슨 일인지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 아무 말 없이 딸에게 다가와 안아주더군요. 저와 있을 땐 단 한 번 눈물을 보이지 않던 딸인데 엄마 품에 안기자 갑자기 울었습니다. 제 앞에선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그 난리를 치는 것 같았는데 정작 딸아이 앞에선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것 같았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한참을 울다가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위가 뭘 하고 다녔는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아내에게 알려줬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잠자코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려고 했어요. 아내는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저희 딸에게 그만 갈라서라고 하더군요. 이제 고작 3년 같이 살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앞으로 수십 년은 얼굴 보고 지내야 하는데 평생 생각이 나서 괴로울 거라고 했습니다. 저희 딸은 아무 대답이 없었고요. 근데 저도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사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딸이 혼자 방에 들어가 통화하는 것 같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자기 마누라랑 아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걱정돼서 한 걸음에 달려와야 정상인데 와서 무릎을 꿇든 사정을 하든 그게 맞죠. 근데 찾아오기는커녕 연락 한 번 없더군요. 저희 딸은 다음날부터 바쁘게 밖을 다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혼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있었네요. 저는 속이 탔고요. 저희 가게는 다음날도 문을 열 수 없었어요. 제가 다음날 사위 직장으로 찾아갔거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직접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받아놓은 명함을 들고 사위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 입구에서 사위 명함을 보여주며 만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평일 오전이라 무조건 회사에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한참을 어디다가 연락하는 것 같더니 그 회사에 없는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저희 사위가 내 얼굴 보기 싫어서 일부러 없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너무 성질이 뻗쳐서 건물 입구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내가 직접 올라간다고 문 열라고 했는데 결국 거기 직원 한 명이 급하게 내려오더니 무슨 일로 그러시냐며 그 직원은 예전에 퇴사하고 없다면서 저보고 계속 잘못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사위에게 연락을 했어요. 당연히 제 연락을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사 앞으로 찾아가니까 당장 연락받으라고 문자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자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고 사위는 받자마자 저보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혼하기 직전에 몰린 사람이 찾아오지 말라며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회사에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나중에 자기랑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걱정 말라고 이미 회사 앞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위 명함을 불과 몇 주 전에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받은 건데 여기서는 오래전에 퇴사했다고 하고 대체 그동안 애 아빠까지 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냐고 했어요. 사람이 맞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사위가 직장을 관뒀다는 이야기도 다 해줬습니다. 기다릴 것도 없다고 평소에 남들 충치는 잘 뽑으면서 왜 저런 충치보다 못한 인간은 안 뽑고 붙들고 있냐고 당장 이혼 소송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동안 머뭇거렸던 이유가 상간녀 찾느라 바빴다네요. 저는 상간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보고 왠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수소문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 대학 때 만난 여자였답니다. 제 딸과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였고 아직 결혼도 못하고 있었다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혼 서류를 만들면서 그 상간녀에게도 함께 소송을 넣었다네요. 여태껏 둘이 몰래 만나고 다닐 거면 차라리 애초에 우리 딸 말고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리지.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졌습니다. 근데 저희 딸도 화가 많이 났는지 그 상간녀 회사에다가 다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사돈네 식구들까지 싹 다 몰려와서는 저희 보고 이혼은 말려달라고 사정사정하길래 만약 우리 딸이 이혼 안 하고 참고 산다고 하면 내가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억지로 끌고 법원 가서 이혼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동안 잘 살겠지 하며 믿고 있었는데 직장까지 그만둔 논팽이를 뭐하러 우리 딸과 함께 붙여놓냐고 왜 우리 딸이
바람난 백수놈을 먹여 살려야 하냐고 했습니다. 짐승들도 제 새끼는 먹여 살리려고 노력한다고 앞으로 딱 한 번 법원에서 보면 끝이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마지막으로 사위 얼굴을 보고는 그 뒤로 본 적이 없었네요. 저희 딸은 아직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네요. 양육권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자꾸 그쪽에서 양육권을 갖겠다고 하는데 어림도 없죠. 아이 핑계로 또 누굴 괴롭히려고요. 소득에 따라 양육비 금액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런 못된 의도를 법원에서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정말 밑바닥까지 보게 되니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네요. 평생 공부만 하던 딸이 데려온 첫 남자친구를 너무 쉽게 믿었나 싶고 그때 모질게 말렸어야 했나 후회가 들더군요. 이제 앞으로는 후회 없이 지내려고 합니다. 기생충이라는 표현도 아깝습니다. 저는 그저 충치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충치도 전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뽑아버려서 제 딸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따님 인생의 치과 의사는 아버님이셨네요. 힘든 결정이셨겠지만 이번에 뽑아버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혼을 망설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같이 못 살죠. 언제가 되었든 하던 일 내던지고 아내 옆에서 편하게 쉬려고 했을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따님과 함께 앞으로 즐거운 일만 계속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